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명제만큼이나 모든 인간은 서로에게 타인이라는 사실이 오래도록 서글펐다.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들로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도 결국 너는 너고 나는 나일 수밖에 없다. 이 해묵은 슬픔을 떠올리면 언어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직 내 눈에만 보이는 세상을 당신과 나눌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귀담아 들어줄 수 있다. 언어가 있어 다행이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홍인혜 작가의 책 고르고 고른 말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언어학과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빈입니다. 네, 언어가 있어 다행인 오지 언어학과죠. 부심 뿜뿜. 다행이다. 언어가 그래도. 있어 다행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언어는 여러분 대학에 굉장히 진학할 수 중요한 있었어요. 거고요. 언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프닝도 마침 언어 얘기가 많이 있네요. 네. 진짜로 언어가 없다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나조차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건데, 언어, 혹은 이제 언어라는 건 두 가지죠. 이제 말이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고, 뭐 제3의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든 이거를 쏘아줘야 그 사람이랑 내가 결국 어떤 관계의 시작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언어가 되게 공기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언어는 소중한 거다. 참 다행이다. 언어가 있어서. 언어학과 오지였습니다. 네, 언어학과 막. 오지가 이렇게 언어에 대한 얘기를 중심에 두고 네. 이런 얘기를 해줬다면 제가 또 매운맛 감상을 해보면 자 얘기 보면은 타인은 지옥이다. 아, 이게 왜 타인은 맞죠. 지옥이냐? 너는 너고 나는 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종의 오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쵸. 오지가 얘기해준 것처럼 언어가 있기에 소통의 가능성이 있지만 거꾸로 이제 그것도 오해의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A라고 말했어. 근데 상대가 A 다시나 A 다시 다시만 해도 사실 매우 행복한 성공적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A라고 말했는데 상대가 F로 알아들으면 진짜 이제 대환장 잔치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라는 것도 사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상대가 결국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쵸. 막 둘이 같이 회의하고 나왔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 그럼 맞아요.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렇죠. 무슨 말을 그렇게 맞아요. 하냐.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제 매운맛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좋았던 부분이 있는 게 결국 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눈에만 보이는 세상을 당신과 나누려는 태도.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귀담아 들으려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프닝에 나와 있어서 이거 사실 보면은 언어라는 도구도 분명히 중요한데 그 도구를 활용하는 우리 인간들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없으면 사실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끼리 싸워. 맞아요. 제가 또 언론정보학도 대학원 다니고 언에 있는 또 빠졌구만, 언에 오지로서 한 말씀을 또 처음 드리면 소통 과정을 이제 여러 학자들이 모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송신자의 의도가 있고 이걸 받아들이는 수신자가 있는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채널이 있고 이 채널에는 항상 노이즈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때문에 100% 정확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은 사실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 나누려는 태도라는 게 결국 이 노이즈의 존재를 처음부터 전제하고 서로 그걸 인정하고 이 노이즈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 소통의 정확성을 이 싱크를 얼마나 맞춰나가려고 얼마나 둘이 노력을 하느냐 품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좀 이 관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좀 매운맛으로 덕PD가 던져줬지만 희망편으로 저는 가보고자 합니다. 결국 희망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오지도 이제 학비 내고 써먹었다. 오늘 멘트 하나 네, 쳤으니까. 하나 밝혔으니까 노이즈. 등록금값 했다. 과연. 저는 이 작품을 오늘 가져온 이유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말하려는 태도? 그런 태도에 대한 느낌 때문에 가져왔거든요. 그 지난주에 저희가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다뤘잖아요. 네. 근데 전 여기서 이 자매들끼리의 대화가 굉장히 좋은 태도였다. 세심한 말이었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굉장히 했어요. 왜냐면 막내 동생 스즈가 굉장히 미움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정말 세심한 고르고 고른 말 덕분에 맞아요. 서로 가까워지는 계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책 소개와 함께 뒤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참여 안내부터 드릴게요.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좋아요와 댓글이 저희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되고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감상 남겨주실 때는 해시태그 책플릭스 꼭 붙여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읽어보고 또 선정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책플릭스 검색해서 구독을 해주신 뒤에 그걸 뭔가 메일이든 SNS든 댓글로든 인증을 해주시면은 역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교회 같은 데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꼭 친구 한 명씩 데려와라. 맞아요. 그래서 기간 정해서 새신자 네, 나쁜 데 모집 아니니까. 기간, 네, 어.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저희도 지금 집중 열심히 영업.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일 많이 기간, 늘었나요? 세일 기간. 많이 늘었나요, 집중 지금? 세일. 집중 영업, 네. 네. 영업 비밀이니까 그건 얘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책 소개를 드리면 제목은 고르고 고른 말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에세이집입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뭔가 따뜻해요. 그쵸? 진짜 전체적으로 되게 따뜻해요. 음. 홍인혜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손꼽히는 광고 대행사죠. TBWA 카피라이터 출신이고요. 네. 여기 출신의 작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 김민철 작가도 여기 출신이고 박웅현 작가가 여기 대표라고 합니다. 홍인혜 작가는 사실 루나파크로 그 전에 많이들 알려졌어요. 아, 진짜 추억의 캐릭터죠. 루나파크 다이어리 한 번 안 써본 사람이 없을걸요? 저도 루나파크 들으면 바로 알거든요. 홍인혜는 모르지만 홍인에는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도 루나파크는 다 아실 거다. 루나가 홍인혜다. 근데 진짜 닮았더라고요, 캐릭터가. 그쵸. 그 캐릭터 닮았죠. 그 캐릭터로 만화도 그리시고, 그 전에 만화류로 해서 책도 몇 권 내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루나가 빠진 에세이집을 내셨습니다. 2018년에는 시인으로 등단을 했고요. 지금은 회사를 퇴사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가가 뭔가 듣거나 했던 말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뭔가 에센스만 꽉 담아낸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가가 인터뷰에서 이 책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세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르고 고른다는 것 자체가 엄청 신경 쓰고 정성을 기울여서 섬세하게 뭔가를 준비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세심하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오랜만에 정말 얼굴 찌푸린 적도 한 번도 없고 뭔가 이건 아니지 않아? 뭔가 이렇게 갸우뚱하지도 않고 무해하게 읽힌 책이었어요. 책디가 드디어 네, 정말 드디어 드디어 순한 맛을 가져왔다. 순하게 막 인상 찌푸리고 이런 거 전혀 네. 없었어요. 카피라이터답게 뭔가 표현도 되게 맛깔나고 처음 보는 언어 조합도 여러 개를 생성해가지고 역시. 뭔가 오지가 좋아할 것 같다. 아, 정말요? 네, 추천해드립니다. 역시 언어학과, 언론정보학과로서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작가가 여러 댓글이나 뭐 악플, 평가로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선배의 말을 한 가지 가지고 와봤어요. 작가는 평가받을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뭔가 스스로를 여기서도 말을 만드셨는데 창의 노동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쵸,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보통 노동력이라는 거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건 이제 노동자라고 한다면 여기는 창의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기 때문에 나는 창의 노동자다라고 네이밍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노동에는 독자나 시청자가 꼭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반응들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 작가가. 근데 법칙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만 단위의 법칙이다. 팔로워가 만 단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혹평이 조금씩 나타나기 그렇죠.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안티가 생기죠. 만부터인가? 이 작가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우리는 100만으로 생긴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뭔가 측근이나 우호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은 그쵸. 만 단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좀 뉘앙스가 바뀐다는 거죠. 톤이나 이런 게. 그 두 번째로는 보통 호보다 오가 적극적이다. 그래, 제가 건데. 지난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많이 말하는 잘하다. 거죠, PD가. 호의 감정으로 본 사람들은 사실 저는 그냥 그래도 무심히 넘어가거든요. 근데 오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걸리는 게 하나 있으면 악플. 적극성을 발휘해서 댓글을 단다든지 뭐 싫어요를 누른다든지 이렇게 행동을 하는 대단해요. 거죠. 어떤 행동을 하게 이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참 어떤 에너지를 가진 건지 오라는 것은 세모가 더 강하다니까. 역시 사랑보다 사람은- 오늘도 이렇게 확증이 이런 분석을 했으면은 이 작가 입장에서도 그래 댓글 뭐 악플이나 이런 게 달려도 아 이건 만 단위의 법칙이야. 이거는 호보다 오가 강하기 그렇지. 때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쓴소리를 들으면 익숙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맞는다고 계속 맞는 게 괜찮지 않다고. 그러니까 근데 특히 요즘은 칼럼을 쓰면서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더 여러 명의 악플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 떠올리는 선배의 말을 이 책에 실었는데
선배가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대요. 타인의 말에 지나치게 휘둘릴 때는 너가 식당을 한다고 상상해봐. 100명에게 음식을 팔면 누군가는 싱겁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맵다고 할 거야. 하루는 누구 말을 듣고 소금을 더 넣고 하루는 누구 말을 듣고 고춧가루를 뺀다고 쳐. 그럼 어떻게 될까?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음식이 나올 거야. 그렇게 안 되려면 네 입맛에 맞는 음식을 꾸준히 해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네 입맛과 통하는 사람들, 네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올 거고 너는 그들과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 말을 이럴 때마다 떠올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선배의 말이 뭔가 다 무시해. 남의 말은 듣지 마. 막 그거 이런 아니죠. 거보다는 그냥 내 입에 맞는 맛있는 음식에 확신을 갖기까지도 정말 과정이 오래 걸리고 그러려면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말을 듣는 건 좋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툭 던진 말에 막 안달복달 하면서 주관 없이 함부로 맛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죠. 중심을 잡으란 얘기죠. 근데 방송도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 딱 올라오는 댓글이라든지 그쵸. 뭐 조회수, 시청률, 청취율, 악플 주변에서 각종 피드백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저라면은 그럴 때는 이 선배 말이 떠올릴 것 같더라고요. 이 책에 실린 내 맘대로 하겠다. 내 맛을 지키겠다. 농담입니다. 나는 식당 네. 주방장이다. 내가 끌리는 대로 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 왜 이렇게 약간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 아집이거든요, 잘못하면. 맞아요. 어떤 거는 훌륭한 어떤 자기 중심이고, 어떤 거는 고집일 수 되게 아집 고집일 수 있는 게, 그 밸런스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돌 던진 사람보다는 선배의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인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이 고르고 고른 말에 효능이 있다고 생각한 게 작가가 이 말을 나눠줌으로써 저는 이 선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선배의 말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다는 말이죠. 근데 뭔가 이렇듯이 나에게 도움이 됐던 말이면 다른 사람에도 분명 오랫동안 기억되는 말로 남을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이런 걸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두 분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네, 기억에 남는 말을 좀 한 가지씩 가져와라. 가지고 와라. 나눠라 좀.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셨다고 들었어요, 덕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저번에 오지가 착한 일 한 거. 착한 일 네. 자랑해보세요. 저 진짜 가져오라고 가볍게 했을 때 질문했거든요. 했는데 진짜 인생 최대의 고민 아니었습니까? 2021년에 만난 최대의 시련. 근데 2022년 벽도부터 최대의 시련 한 번 더 만났다. 고르기 힘들었다. 이게 참 단순한 걸수록 약간 뼈를 맞나 봐요. 쉽게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뭔가 본질적이랄까? 맞아. 좀 무거워. 네. 예, 생각보다 그 무게가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들으면서 사실 택디가 예를 들어준 것처럼 뭔가 구체적인 내용인 실체가 있는 말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제 주변에서 막 위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무뚝뚝해서 위로의 표현을 잘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직접 말을 한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차마 뭐라고 그러니까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그 제3자에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쓰리 쿠션 위로. 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잖아요. 쿠션 위로. 그게 되게 위로가 되는데 왜냐면 함부로 어떤 말을 올리기조차 조심스러운 그 마음을 저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좀 무뚝뚝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내 뒤에서 이렇게 내 마음이 다쳤을 거를 걱정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함부로 섣불리 이제 자기 말로 위로를 못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좀 곤란해 한다는 그 자체가 되게 위로가 돼서 엄청 이렇게 막 뭉클했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을 그쵸. 나는 헤아릴 수 없어 너의 아픔을 하지만 난 뒤에서 어. 응원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 너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차마 어떤 말로도 이렇게 쉽게 하기가 어렵다는 그 조심스러움이 때로는 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게 되게 나를 신경 쓴다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좋았고 이렇게 약간 너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등 뒤에서 약간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 자체 그 마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를 담은 노래가 있는데 아이유의 러브 포엠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의 어떤 쓰면서 했던 생각을 아이유가 소개를 해줬는데 이게 가사를 보면 숨죽여 쓴 사랑시가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요렇게 나오거든요. 이 가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간 시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너 내 앞에서 내가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나는 뒤에서 묵묵히 있을게. 근데 네가 뒤를 돌아봤을 때 약간 나는 항상 거기 있을게. 그냥 계속 조용히. 약간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언어의 표현 자체보다는 그냥 내가 너를 지금 신경 쓰고 있어라는 그 마음이 딱 기억이 나서 저는 그게 아무 말도 아니었지만 되게 기억에 남는 말이거든요. 차마 너를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겠다라는 그 말이. 저는 좀 그게 좀 돌려서 들어서 더 감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3자한테 들어서. 칭찬도 원래 돌려 들으면은 그렇죠. 더 와닿잖아요. 더 좋죠. 음. 뒷담도 더 돌려 들으면 더 화나고. 기분 나쁘고. 그치. 면접 그런 거 얘기하기 있죠. 낫지. 이게 약간 좀 고르고 고른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음.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위로할지를 고민한 끝에 나온. 그래서 약간 기억에 남았어요. 이게 어. 의도에 맞는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쓰리 쿠션으로. 의도에 위로를 맞는 받았다. 답 맞아요. 고르고 의도한 고른 건 말이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이었다는 역설적인 음. 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위로라는 게 그렇죠. 네. 마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바로 이렇게 진짜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슬픈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랑 맞아요. 근데 또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를 뭔가 알려줘야 상대방이 되는데. 알아야 그러니까 막 그걸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진짜 전하고 전하고 싶은데 싶은 그 거지. 맞아. 어떤 나 공감의 마음 신경 같은 쓰고 거. 있어. 너를 생각하고 있어. 그렇죠? 아무 말이나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약간 음. 저도 맞아요. 그래요. 정말 좀 잘 위로하고 싶을 때는 그냥 상투적이고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약간 뭉치고 뭉킨 고르고 골라서 엑기스가 된 말을 주고 싶기 때문에 음. 되게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마음이 전달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말보다. 저는 또 저번에도 한번 고르고 골라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일 중에 고르고 골라서 착한 일 제가 자취할 정말 때. 착한 일 했죠 그때. 그래서 하루 종일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하도 오래전이라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언시생일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위로가 많이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정말 필요해요. 모든 취준생이 그렇겠지만. 그렇죠. 취준생들이죠, 어. 사실상. 스쳐 지나가는 뭐 강의 같은 거 많이 듣고 이랬었는데 또 강의 많이 들을 때죠. 네. 그때 이제 강사들도 여러 명 만났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내 이름이나 기억을 할까 몇 번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 방송사에 계신 한 분이 저를 좀 알아봐 준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분은 강의가 근데 끝난 뒤에도 종종 기존의 수강생들한테 약간 근황을 전하거나 하면서 소식을 묻기도 하시고 제가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 면접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메일이 온 거예요. 그 수강생들한테 보내는 어떻게 지내시냐. 근황을 묻는 메일이 왔는데 저 뭐 지금 면접을 보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했죠. 3차 면접을 제가 보고 최종 면접 보기 전에 당연히 이제 떨어질 줄 알아가지고 저는 그 다른 회사 가기로 돼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러고 삽니다. 라고 메일을 드렸더니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일단 자기가 이제 이 방송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굉장히 멋진 선배가 많은 업계에 곳이다. 계신다. 예. 그리고 뭐 나도 가고 싶었는데 서울에서 떨어진 적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뒤에 덧붙인 말이 딱 이랬어요. 덕 PD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2017년에 그 회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스윗 이런 스윗한 말을 또 해주시네요. 진짜 네. 힘이 엄청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어찌되었든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원시생들이 자존감이 높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 떨어지면 내 탓으로 돌리지. 이 그쵸. 회사가 날 못 알아본 맞아. 거야. 이렇게 생각 못 하죠. 그렇죠. 근데 PD나 아나운서 또 워낙 1년에 적은 숫자를 뽑으니까 맞아요. 저희가 무슨 뭐 그리고 시험 점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준도 모르겠고 노력한다고 막연해요. 막 되는 게 맞아요. 아니어서 되게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또 저는 이제 워낙 언시를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해가지고 딱 10개월 안에 승부 본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017년에. 근데 이제 11월, 12월쯤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녹죠. 아까 그게 나온다고요. 이게 좀 뭐랄까 좀 전형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게 되게 필요한 맞아요. 순간이죠. 내 스스로한테 못 해주는 말이니까 더 와닿는 거죠. 그쵸. 그리고 사실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었던 게 그 뒤에 이제 이분이 제가 이제 그 뒤로 한 잔을 결국 못했습니다. 왜냐면 입사 이래로 저는 항상 빡센 바빠가지고. 프로그램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쵸. 그러니까 방송사 PD협회 모임을 통해서 만난 우리 회사 선배 한 분에게 제 안부를 물으면서 어머, 걔가 그때 어땠다더라. 기억하구나. 감동이다. 좋은 얘기를 기억했어. 또 해주셨다고. 그래서 그 선배가 저한테 너 그런 애였어. 그랬더니 그렇게 전혀 대단하네. 몰랐는데. 거기서 네 이름이 왜 나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뭐 해서 술을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찾다 보니 이런 게 있었다. 그게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랑 완전 가까운 친구나 가족도 아닌 어떤 한 명의 수강생에게 그게 또 한 명만 덕PD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그쵸. 여러 명한테 명의 이제 하셨겠지만. 대화가 있을 텐데 그렇게 마음을 쓴다는 게 참
감동이네요. 주변에 뭔가 이런 취준생인데 자꾸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말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렇죠. 기억에 남는. 근데 약간 못 믿을 것 같기도. 그래. 그 진정성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 낮으면 진정성이 있어야 아니 돼. 사람이 자존감이 낮을 때는 어. 무슨 소리를 해도 못 아, 믿어. 멘트 좋네. 이러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 어디서 자존감이 보고 와가지고. 낮으면. 책에서 들은 거 아니야? 아, 진짜 소익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제가 친구들이 고민을 상담하거나 할 때 자주 해주는 말인데 제가 누구를 되게 미워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힘들죠. 그 사람의 의견, 이념, 주장하는 바가 다 싫은 거예요. 꼴뱅이 해쳐 그냥. 그건 다 싫어. 다 반대야, 나는. 그러니까 그날도 그 사람이 옳다고 하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약간 이렇게 그러다고 말하게 그건 되는. 아니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싫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다. 했더니 친구가 바로 저한테, 근데 그게 진짜 너 생각이 맞아? 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로 인해서 너의 생각이 흔들리거나 움직일 필요는 없어. 그거야말로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거야. 나는 너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의 생각과 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웬만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막 극단적인 입장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이 사람이 미우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거죠. 무조건 그 대척점에 자꾸 서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던 이유가 그 사람이 너무 극단적이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재밌네. 예외를 보지 못하고 왜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할까? 저 사람은 왜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할까? 그 주장을 뭔가 내가 꺾어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나도 그 끝에 딱 극단적으로 서 있던 사람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걔가 불닭볶음면만 어. 계속 먹으니까 여기는 밥만 먹었구나. 어. 밥만. 저 멀리 가기 위해서 그 최대한, 사람이랑 멀리 멀리 떨어지기 가려고. 위해서 너무 멀리 근데 간 거죠. 그게 사실 내 생각이 아닌데 정말 그 사람한테 영향을 오히려 더 많이 받았던 그래. 경우였죠. 이미 진 거야. 이미 패배한 진 거야. 거죠. 그게 그냥 라면 먹으면 둘 다 행복할 텐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데. 괜히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근데 그 후로 뭔가 친구들이 저한테 이 사람이 싫다, 뭐 회사가 이렇다라는 말을 하면은 그냥 영향을 받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그때 제가 그 말을 친구한테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런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런 진심의 말을 그냥 나도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싶었으니까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한 번도 해준 적 없죠. 왜냐면 두 분 흔들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했다고 할 줄 알았다. 해준 적 없는 거였어. 해준 적 없는 거였어요. 영향을 안 받는 우리 그래. 멘탈 강한 사람으로 이제 생각해 준 그래. 거니까. 극단적으로 가셨을 때 제가 음. 지금 이제 덕필이한테 한마디를 해줘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맛있는 거 각자 일단은, 먹으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책디가 말한 이런 상황에서 연장선에서 생각이 난 건데 누구 때문에 이제 불그락푸르락 하는 이제 제가 성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해주시는 말이 무슨 유익이 있냐. 약간 너한테 무슨 유익이 그래서 뭐네? 있냐. 무엇이 좀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고 이렇게 반응해서 아니면 혹은 이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나한테도 적용되는 말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대체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럴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고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마음속에 그래 무슨 유익이 있어 나는 허허 실실. 허허 그래 하면 좀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영향을 그렇게 쉽게 받지 마라라는 응원이 또 되는 것 같네요. 네. 이 책에는 이렇게 작가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뭐 선배로부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로부터 들은 말도 있지만 작가가 건네는 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책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바닷마을 다이어리에 이어서 가져온 이유가 그 대화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스즈는 새 언니들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낳은 아이, 이복 그렇죠. 동생인 거죠. 언니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워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이 살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스즈가 그런 언니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봐요. 눈치를 이렇게 보고 눈치를 주눅 들어 봐. 있어, 애기가. 근데 그때마다 언니들이 각자만의 방식으로 위로하는 말을 건네는데 저는 셋째 언니 치카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나더라고요. 근데 치카가 나는 아빠랑 보낸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
라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본색이 나오는구나. 약간 이제 텃세? 슬즈한테 한마디 하려고 너가 내 아빠를 뺏어갔어. 약간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너가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아빠 얘기 많이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상상 이상의 따뜻함이라고 정말. 느꼈거든요. 슬즈가 만약에 고르고 고른 말이라는 책을 쓴다면 이런 치카의 말이나 아니면 언니가 해준 말, 언니들이 사치가. 했던 말 이런 말들이 들어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소중한 말들이 더듬고 덕PD처럼 정말 그래, 오랜 시간 찾아보면. 찾아보면 제가 나온다. 그거를 찾은 다음에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었잖아. 이 난장판 속에서. 있었구나. 다행이다. 네. 누군가는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구나. 내 그러니까. 주변에. 끝으로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읽는 내내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워즈워스 롱펠로의 화살과 노래라는 시예요. 원문은 검색해 보시고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살은 쏘는 순간 떨어지는 곳이 안 보이고 하늘을 향해 부르는 노래는 누가 들었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린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봤더니 화살은 느티나무에 박혀 있고 노래는 친구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화살이 뭔가 비수와 같은 말이어서 부러지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꽂혀 있는 거예요. 노래는 고르고 고른 말이어서 누군가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어요. 감동이야. 읽어봐, 이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작가도 프롤로그 마지막 문장에 사람은 죽어도 말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말은 역시 고르고 골라야 하는 법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요. 근데 오늘 하는 말이나 뭔가 앞으로 할 말들을 정말 고르고 골라서 화살이 아니라 뭔가 노래가 되는 말로 내가 남기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듣는데 약간 누군가는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열심히 섬세하게 말을 하는데 저는 수많은 말 가운데 너무 아무 말이나 했다라는 갑자기 그 반성이 되네요. 저도 좀 골라서 해야겠어요, 말을. 아무 말은 차라리 괜찮아요. 화살처럼. 골라서 독한 비수가 말을 할 아니면 수도 돼. 있으니까 그렇죠. 고르고 골라서 가장 파괴력이 높은 말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 중에 미사일만 골라 쏘는 거구나. 세척 말고. 날카로운 것만 골라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차라리 고르지 마. 차라리 좀 무난한 말, 그 좀 좋은 말, 기왕이면 내가 하는 말이 오래 남는다 생각을 하면 좋은 맞아요. 말과 좋은 단어들을 골라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책 고르고 고른 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고르고 고른 말 있다면 들었던 거, 뭐 했던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제 오지와 덕PD가 이번 주에 뭘 좀 재밌게 봤는지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먼저 오지, 뭘 재밌게 봤나요? 고르고 고른 작품. 고고작. 저희도 꼬리에 꼬리를 꼬리를 무는. 작품이 아니고 고르고 고른 작품. 사실 고르고 고르진 않았는데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한 편을 좀 소개를 드리면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영화 한 편을 최근에 명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르들이 약간 다 들어있는 가족물과 어떤 장르물. 권선징악과 그다음에 그 이 범죄 추리 장르물 특성까지 명품 배우들의 연기까지 맞아요. 정말 볼거리가 많고 또 대사도 충분히 이제 즐길 만한 재미가 있는 작품이어서 재밌게 봤는데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유명한 이제 미스테리 소설 작가인 트롬비가 있어요. 이 사람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 밑에 가족들이 이제 다 이렇게 옹기종기 가족들이 있는데 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족들이 이 할아버지죠. 이 소설가 이 트롬비를 잘 섬기는 가족들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날 가정부가 그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칼로 자신의 목을 그은 채 발견된 거예요. 이 소설가가. 이게 자살이라고 경찰은 결론을 내리는데 한 사설 명탐정인 인물이 찾아와서 이건 자살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살인이다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설가가 죽던 날 밤에 그 전날 밤 이제 가족들의 어떤 파티가 있었는데 그 파티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한 명씩 다 용의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 동기가 있습니다. 다 살해 동기가 있어요. 이 왜냐면 소설가에 재산 대한. 때문에. 그래서 이 탐정이 한 명씩 이제 신문을 하면서 찾아가는데 이 모든 사건의 열쇠를 진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간병인을 들였던 거예요. 젊고 어린 착한 간병인이 이제 있었으면서 이 사람도 되게 의심가겠죠. 이제 어떤 그날 밤에 뭔가 가장 사건을 저지르기 쉬운 사람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건데
결론과 그다음에 이 가족이 이제 대환장 콩가루 가족 파티가 되면서 진짜 콩가루. 엄청 이제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가족들이 네. 망가져가는 걸 보면서. 그거 근데 오래전에 봤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웃겨요. 웃음이 나는. 맞아요. 웃음이 나는 블랙 코미디인데 블랙 코미디예요. 그 안에 근데 트럼프 시대의 모든 풍자가 담겨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죠. 이 안에 어떤 인종 차별등 그래서 어떤 메타포들이 재미나게 맛깔나게 녹아 있어서 제가 눈 오는 날씨에 딱 집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 작품이라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지금 OTT에 다 있을 겁니다. 네. 넷플릭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저는 개봉작을 하나 봤습니다. 올해의 첫 영화관 오. 관람. 아, 영화관 가야지 하면서 갔죠. 그 야무지게 빠르네요. 그 바쁜 삶 속에 어떻게 끼워 넣네요. 그러니까 극장 방문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뭔가 주말을 알차게 보내고 싶을 때 또 왜 알차게 보내려고 그래? 하지 그래, 말라니까. 그냥 누워서 보내. 번아웃의 아니, 특징이야. 좀 뭔가 그래도 좀 쉬는 거잖아요. 영화관 가는 거는. 저 영화관이 되게 가까워요. 맞아요. 집에서 15분 힐링돼요. 거리 있어가지고. 가성비 좋은. 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봤습니다. 네. 스티븐 어땠나요? 스필버그가 만든 뮤지컬 영화라고 해서 엄청 제가 기대작이죠. 궁금해. 기대작이죠. 아무것도 안 찾아보고 갔어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무슨 내용이면 그냥 감동만 보고 갔군요. 감독이랑 장르만 보고 간 거죠. 실패할 수 없다 이러고 간 네. 거지. 그런데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번 주에 뭘 재밌게 봤지가 아니라 이번 주에 뭘 봤지. 자, 이 영화는 제가 보면서 느낄 정도였고 나중에 찾아보니 확실해졌는데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그 일단은 스토리예요. 러브 스토리군요. 네, 근데 러브 스토리가 또 핵심은 아닌 게 이게 원수 가문이 사랑을 불태우는 얘기잖아요. 원수 가문 쪽에 좀 더 저는 방점이 있는 작품인 것 같고 여기서 현대라 하면 2022년이 아니라 1950, 60년대예요. 네. 근현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셰익스피어 시대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죠. 현대죠, 현대죠. 현대. 비교적 현대. 그래서 배경은 뉴욕입니다. 자, 로미오와 줄리엣은 원수 가문이었잖아요. 귀족들 간에. 여기는 누가 원수냐? 갱단이 있어요. 네. 뉴욕의 갱. 뉴욕에 갱단이 있는데 폴란드계 백인들의 갱단이 있고 푸에르토리코계 갱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의 갱단인 거죠. 뭐 거의 전쟁을 합니다, 사실상. 네. 근데 양쪽에서 이제 여자 하나 남자 하나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사실 이 로맨스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종 간의 갈등 그리고 이제 백인들이나 푸에르토리코계나 다 하류 인생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계급 문제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인종과 계급이 굉장히 전면에 나와서 가볍진 않아요. 다만 뮤지컬이기 때문에 계속 춤과 노래가 나오고 역동적이고 이 템포 조절 2시간 40분 가까이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오호. 스필버그의 이 영화적인 장면 연출들은 정말 놀라웠고요. 다만 아주 재미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던 게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 스토리가 애절해지려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에 되게 공감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들 사실 완전히 사랑에 미친 애들이거든요. 몰입이 원래는. 돼야지. 그러니까 원수 가문이고 서로 막 죽이고 난리가 나는데 그 와중에 제이를 너무 사랑해서 서로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 하는 그런 게 원작이잖아요. 근데 그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될 돼요. 수가 우리가 있지? 팍팍해진 어떤 게 거지? 아닐까? 궁금해. 그게 난 잘 안 되더라고. 왜냐면 보여주는데 사랑의 첫눈에 빠지는 연출 진짜 예술이에요. 와 이거구나. 근데 뭔가 쟤들 저래도 돼? 약간 거의 이런 의심만 계속 생기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원작이다라고 생각해서 막 핑크빛 생각하고 가시면 큰일 나는 게 뮤지컬로 비교하면 물랑루즈보다는 레미제라블 느낌인 거야. 진짜. 투쟁 약간. 그러니까 물랑루즈나 레미제라블 둘 다 사실 멜로랑 사회 문제가 다 담겨 있는데 색깔이 제가 딱 얘기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는데 사실 그건 비극, 사랑의 비극보다는 어떤 그 인종 문제가 계급 문제가 저는 훨씬 사상과, 그런 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게 불러온 비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막 엔터테인한 시간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제 다 보고 나와서 딱 처음 든 생각이 스필버그가 자아실현했구나. 버킷리스트 실현 중이다. 이분도 이런 거 만들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되게 세련된 대작이에요. 볼거리도 많고. 그렇죠. 지금 시대에 과연 이게 과연 흥행할 만한 작품인가는 뭐 서구권에서는 흥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흥행성도 좋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잘 공감이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뭔가 걸작 하나는 나왔다. 뮤지컬로서의 걸작 하나는 있고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딱히 다른데 막 연출도 너무 좋고 특히 막 중간중간에 노래를 그렇게 막 그 영화적으로 연출한 거 무대에서 못하는 걸 하잖아요. 영화로 뮤지컬을 바꾸면 그런 것들이 너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고 나면은 이제 약간 되게 비싸게 맛있는 거 먹고 나왔는데 다시 이 집 올 것 같진 않다. 그런 아쉬움이 남았으나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좀 선이 굵은 서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로맨스보다는 이런 어떤 사회파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미리 갔다 온 덕PD의 리뷰
함께 아무도 안 갈 들어보도록. 것 같죠? 그거 약간 추천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고르는 아니에요. 제작사에서 연락오는 거 아니에요? 저의 제작사.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네, 오늘 방송은 덕PD의 이 리뷰로 마치도록 하고요. 요즘에 재밌게 본 작품, 또 오늘 방송에 대한 감상, 아무 이야기도 좋으니까요. 댓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